ETF 스토어. 예,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. 5월 16일 아주 상장한 따끈따끈한 그런 ETF 상품입니다. 오늘 그 도움 말씀 주실 분은 한국투자신탁 운영의 김승현 부장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랜만에 뵙습니다. 네, 잘 예. 지내셨나요? 아유, 그럼요. 예. 제가 여러 상품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와중에 이번 상품은 네. 제가 소개해 본 적이 없는 상품 같아요. 네.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인데요. 일단 테슬라라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뭐 2차 전지, 전기차 네. 관련한 ETF는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네. 테슬라를 콕 찍어서 네. 이렇게 상품을 또 소개해드리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이 상품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종목명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네.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. 네네. 네, 네네. 테슬라와 그 밸류체인 친구들의 네. 집중 투자하는 그런 액티브 ETF 상품입니다. 네네. 저희가 왜 테슬라를 냈냐, 테슬라의 밸류체인을 냈냐. 올해 ETF 시장을 좀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.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네네네. 레버리지 인버스, 2차 전지 소부장 시장이 또 어렵다 보니 미국 고배당. 미국과 한국의 30년 장기 채권 비롯한 이런 채권형 ETF들이 개인 순매수 탑 10에 있고요. 그다음 미국 상장된 뭐 해외 ETF 또는 역외 ETF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3배짜리, 정방향, 역방향, 나스닥도 위아래 3배, 30년 국채. 아까 국내 투자자분들 네네네. 30년 한 배짜리 많이 사셨다고 네네. 했는데 3배짜리 또 많이 또 사셨고요. 보일이라고 블룸버그 내추럴가스, 천연가스 2배짜리와 같이 올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신 상품은 ETF 같은 경우 작년 올해 뭐 개인 투자자분들 순매수한 게 굉장히 다른데 주식 종목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 압도적인 1위이고요. 예. 테슬라가 이 보관 금액 1위가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. 네네네. 코로나19 이후인 거죠. 예탁 결정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2020년 7월 2일 전까지는 네. 아마존이 1위였습니다. 정확히 2020년 7월 3일부터 테슬라가 보유 종목 1위에 등극한 이후에 단 하루도 1위가 바뀐 적이 없고요. 심지어 그 격차는 갈수록 2위와의 격차죠. 갈수록 어이구. 커지고 있습니다.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이랑 우리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테슬라 순매수 그 금액이 굉장히 유사합니다. 2020년 7월 그쯤에 이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 토요타의 시총을 넘어섰고요. 테슬라의 이때부터 호재들이 좀 집중적으로 나왔는데요. 뭐 7월 14일 날 오스틴 공장 위치 확정이 됐고요. 그다음에 실적 발표, 8월에 또 액면 분할도 있었습니다. 그다음에 9월에 뭐 배터리 데이 가 개최함으로써 굉장히 큰 호재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뭐 2021년 11월에 천슬라 이게 나왔었죠. 여전히 보관 금액은 이 애플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. 기사에 따르면은 한국인 주주의 보유 비중이 2%가 좀 안 됩니다. 그만큼 뭐 한국 투자자분들이 테슬라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고 ETF라든지 뭐 펀드 아니면 ELS와 같이 간접 투자를 고려한다면은 굉장히 더 클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물론 한 일도 많이 있잖아요. 네, 그러다 네. 보니까 네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테슬라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? 뭐 전기차라는 게 테슬라가 처음 시작은 했어도 뭐 워낙 많잖아요, 지금은. 그렇죠. 우선은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테슬라 그러면 왜 이렇게 인기 있냐라고 보면은 뭐 당연히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을 이끄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전기차만 하는 건 아니죠. 뭐 자율주행, 뭐 휴머노이드 로봇, 뭐 로봇 택시,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인공지능까지 좀 굉장히 사업 분야가 다양합니다.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이죠. 풀 셀프 드라이빙 FSD라고 하는데 이 자율주행의 상용화 같은 경우는 사실 테슬라가 꿈꾸는 그런 로봇화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테슬라 투자는 저희가 어렸을 때 좀 상상했던 것들 비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을 이제는 서서히 현실로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좀 하나의 이유라고 또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 스토리들이 조금씩 또 현실화가 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스토리가 있는 주식.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페이팔의 전신이 된 온라인 결제 서비스 회사를 만들기도 했었고요. 그다음에 스페이스X, 그다음에 최근에 또 핫한 GPT 3을 개발한 뭐 인공지능 회사 오픈 AI를 설립하기도 했었고 뭐 트위터도 인수하기도 했었고 잡음도 있었습니다만 일론 머스크라는 CEO가 주는 산업에 대한 마법사 같은 느낌 이런 것들도 좀 투자하는 그런 스토리가 좀 많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주가 상승 그런 것도 그에 따른 좀 변동성
쉽게 말해서 주식이 재미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여러 측면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네. 테슬라에 대해서 열광할 만한 또 부분 요인들을 네. 좀 더 찾아보면 네, 또 네. 어떤 것들이 좀 우선 있을까요? 뭐 예. 변동성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참 발상의 자체가 좀 다른 회사입니다. 뭐 네. 테슬라는 근본적으로 뭐 전기차를 뭐 네.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그런 네. 뭐 ICT 기기로 인식해서 출발한 반면에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내연기관의 그냥 뭐 전자식 버전 뭐 네네. 이런 측면으로 좀 더 네네. 생각한 게 더 많죠. 그래서 네네. 아예 출발 컨셉의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다르고, 예.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 산업 자체를 당연히 테슬라가 이끌어 나간다라고 볼 수가 네. 있을 것 같습니다. 테슬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전기차 자율주행에서 출발해서 뭐 로봇, 뭐 휴머노이드 이런 것 같은 뭐 로봇이 그냥 공장 가서 만드는 게 뭐 트위터나 이런 데 이미 공개가 됐었죠. 네네네. 그래서 굉장히 작은 나사를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나사를 조립하는 모습 같은 걸 보면은 이게 정말 꿈인가 현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그래서 단순히 여기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죠. 뭐 자율주행도 있지만은 보험 서비스 같은 것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단순히 전기차 기업에서 출발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산업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. 2019년에 뭐 오토노미 데이부터 배터리 데이, 네. 2021년, 22년에는 뭐 AI 데이 이렇게 좀 나오면서 단순히 모빌리티 이상의 뭐 로봇 인공지능 이 사업으로 확장을 꿈꾸고 있습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계가 없는 그런 회사라 생각하고 또 굉장히 테슬라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게 전기차 배터리 제조 기술을 통해서 어떤 산업을 또 하고 있냐면은 ESS 재생에너지 산업까지 좀 영역을 확대를 했습니다. 모델 뭐 3나 Y 이 자체 안에 있는 폐배터리를 또 활용을 하고요. 뭐 에너지 시장 같은 게 굉장히 뭐 ESG에서 굉장히 핫한데 파워월이라고 합니다. 뭐 각 집안 주택에 테슬라의 어떤 뭐 큰 배터리 용량이겠죠. 저장 네. 장치를 통해 가지고 태양광의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주택에 전원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정전이 나게 되면은 이 AI가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. 네. 뭐 지진 같은 거 나와도 자동으로 인식해서 전력을 다 차단을 하고요. 시스템 제어부터 공급 관리까지 이런 것들이 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남는 에너지는 뭐 자동차, 뭐 전기차 충전도 하고요. 그다음에 이걸 한 집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집에 다 같이 하기 네. 때문에 산업의 엄청난 확장 같은 경우도 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경쟁력과 산업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찌됐건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. 네. 테슬라가 이제 변동성이 조금 이제 크잖아요. 네네.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막 하는데 네네. 또 그때마다 우리 일론 머스크께서 이렇게 자꾸 튀는 또 행동도 많이 하시고 네네네. 최근 테슬라의 어떤 시향 또 전망 이런 거는 좀 많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.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네. 중요한 것은 지금 최근의 시황입니다. 전반적으로는 전기차 판매량은 굉장히 좋습니다. 3월 뭐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글로벌 기준으로 32% 증가를 또 했었고요. 미국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38% 증가를 네네. 했었고 뭐 다른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유럽 같은 대부분의 국가들도 전기차 판매율 아니면 판매 증가는 여전히 뭐 순항하고 있긴 합니다.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연초 이후에 주가가 거의 2배 오르다가 좀 조정을 했었죠. 2023년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하회를 했기 네. 때문입니다. 뭐 중장기적으로 너무 좋은데 비전이 결국 숫자로 찍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네. 그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히는 매출은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좀 하회를 했습니다. 그렇죠. 뭐 예. 단기적인 이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작년 내내 뭐 비용 부담이 좀 있었죠. 원자재 네.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신규 공장을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. 캐파시티도 좀 늘리고 하면서 이러한 비용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었고요. 그렇지만 뭐 ASP라고 하는데 뭐 대당 판매 가격 같은 거 오히려 생산 효율화 아니면 가동률 개선 등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좀 마진을 좀 올리는 요소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. 그래서 네. 저희가 볼 땐 좀 일시적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대신에 뭐 2분기, 3분기 지나면은 기존 모델뿐만 아니라 네. 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공개됐죠. 그래서 3분기 이후에 좀 인도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뭐 실주행 뭐 데이터를 많이 쌓아가지고 뭐 네. 엔진 같은 경우도 계속 고도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구독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보험 서비스와 같이 여전히 계획한 것들을 좀 하나하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 플랜에 맞춰서 가고 있다. 대신에 최근 같은 경우 좀 재고가 조금 늘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좀 경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자동차 같은 미국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에 다 사는 경우보다는 네네네. 조금 뭐 대출을 받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좀 재고가 오른 상황 같은 경우는 네. 좀 악재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여전히 전기차 시장 성장하고 있고 테슬라가 발표하는 그런 계획들 같은 것들은 잘 시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.